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설이라고 알려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의 선택이 그 전설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세상은요, 아주 엄격하고 무자비한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칙령이죠. 마법 사용자를 숨기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바로 이 규칙 하나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 내리는 첫 번째 결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의 순간 이야기의 첫 장이 열립니다. 엘라라는 한 젊은 여성이 깊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엘라가 발견한 건 무려 50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난 마지막 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고 무력하고 갓 태어난 아기였죠. 엘라는 그 연약한 모습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마법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법을 따라서 이 생명체를 버리고 나의 안전과 생존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세상 전체에 맞서서 이 미지의 존재를 지켜낼 것인가? 정말 끔찍한 갈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엘라는 이 짧은 한마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의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택 하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그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아주 시급한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버리거든요. 바로 친구의 목숨을 건 죽음과의 경주였죠. 사실 용을 발견하기 전까지 엘라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색 그림자병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죽어가는 친구 레오.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설의 약초, 용순풀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희망이 말 그대로 그녀의 손 안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용이 알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용순풀이 품고 있던 신비한 빛이 스르륵 꺼져버린 거예요. 레오에게 도착했을 땐 그냥 시들어 빠진 평범한 풀 한 포기만 남아 있었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엘라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죽은 약초를 레오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던 그 약초를 먹었는데 레오의 얼굴에서 죽음의 잿빛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회복은 엘라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하나의 깨달음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나 기적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뭔가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약초는 이미 아무런 효능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레오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끌어올린 걸까요? 엘라는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라는 그 답을 깨닫게 됩니다. 치유의 힘은 약초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녀 자신에게서 나온 거였습니다. 용의 알을 만지는 동안 그 강력한 생명력이 그녀의 몸에 깃들었고 그 힘이 레오에게 전해졌던 거죠. 이 엄청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엘라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이 저 동굴 속 작은 생명체와 완전히 하나로 묶였다는 걸 직감한 거죠. 다시 산으로 돌아온 엘라.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닙니다. 한 생명에 어쩌면 세상의 운명을 짊어진 수호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녀는 용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휘린. 빛나는 비늘이라는 뜻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둘만의 비밀스러운 유대, 그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수호자의 삶이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아기용한테 도대체 뭘 먹여야 하나 하는 거였죠. 빵도 싫다, 치즈도 싫다, 고기도 싫다. 정말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먹이 바로 돼지의 정수가 담긴 동굴수정이었어요.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와, 휘린의 성장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작은 강아지만 하던 녀석이 사흘 만에 어린 염소만큼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휘린의 진짜 능력은
이렇게 빨리 자라는 몸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끔찍한 전설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엘라가 절벽을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팔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동굴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사고가 바로 이야기의 가장 큰 비밀을 밝혀낼 계기가 됩니다. 피를 흘리는 엘라의 고통을 느낀 휘에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상처에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엘라가 느낀 건 뜨거운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치 생명을 어루만지는 �듯한 바람이었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피가 즉시 먹고 찢어진 살이 스스로 아물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깊었던 상처가 옅은 분홍색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의 힘, 그 진정한 본질이었던 거죠. 자, 그동안 수세기 동안 세상 사람들이 용에 대해 믿어왔던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죄로 만드는 공포의 존재, 파멸의 불꽃을 내뿜는 괴물. 이게 바로 전설 속 용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엘라가 발견한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용은 파괴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북돋우는, 말 그대로 생명의 불꽃을 품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제 엘라와 휘리는 이 부서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진실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비밀이 과연 언제까지고 비밀로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미 그 비밀이 새어나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